자, 오늘 12월 8일 마감 시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시장보단 큰 강세는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 1%대, 코스닥 2%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눈에 띄는 상승을 했는데, 다른 것보다 일단 반도체 섹터가 우리가 주로 주력 섹터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반도체 섹터가 강세로 끝나니까 거기에 영향을 좀 크게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AMD에 따르면은 AMD의 이제 차세대 반도체 MI 300X가 엔비디아의 대표 제품인 H100에 비해서 2.4배 뛰어난 메모리 밀도와 1.6배 이상의 대역폭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AMD가 10% 가까운 9%대 후반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도 강한 흐름들 보였다. 그래서 장초부터 시장이 좀 강했는데 반도체 섹터가 사실은 시장을 끝까지 못 끌고 갈 수도 있었어요. 제가 오늘 장 전에 말씀드렸던 게 우리 시장 장초에 강세를 보여주다가 장 후반에 밀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가 장 후반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대류를 현행 10%에 30억에서 30억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게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서 국회 동의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진될 가능성이 좀 유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중에서 큰 손들이 2차전 섹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에코프로나 LNF 이런 종목들이 에코프로 PM 이런 종목들이 워낙에 이제 시총이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큰 손들이 이제 팔지 않을 수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2차전지가 올라가면 추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가 이제 일단 정설로 쓴 거예요. 제가 정설로 썼는데 개인적으로 일단 어제 반도체 섹터가 강세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강세였던 것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2차전지 섹터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때문에 추가 상승을 했다가 정설인데, 저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갔다기보다는 그걸로 인한 투심 개선 정도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상 때문에 상승을 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투심 개선으로 보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이제 우리 증권 방송들이나 모든 뉴스, 경제 뉴스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장 왜곡, 매물 출회 이러면서 개인 투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되게 우리 개인 투자들 핑계를 대면서 부자 감세를 하고 싶어 하는 것밖에 안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10억 이상의 만약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때문에 시장이 연말에 항상 폭락을 하고 매물이 나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매물이 엄청나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리고 매물이 나와서 일부 시장이 답답한 흐름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연초에, 그렇기 때문에 연초 랠리가 벌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은 1월달 되면은 뒤늦게 온 산타 랠리 이런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변동성이 좀 심해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변동성이 있어야 주식시장은 잘 갑니다. 예를 들어 주가 개별 종목 같은 경우도 몇 번 누르고 털고 나서 손바뀜이 일어난 다음에 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매물이 나오는 게 과연 시장 전체적으로 나쁠 것이냐. 물론 괴로울 수 있죠. 가야 될 종목들이 안 가니까 답답할 수도 있고 손실 보는 수도 있는데, 그 구간만 넘어가면은 다시 매도했던 것들이 매수자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개인 투자자들을 핑계를 대면서 악착같이 부자 감세를 한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감세에 대한 효과 때문에 시장이 오른다기보다는 감세로 인해서 시장이 오를 거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믿음 때문에 투심이 개선될 수는 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올해나 내년까지 혹은 그 다음해까지 단기적으로는 증여세 기준을 올린 게 투심 개선에 효과가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사실은 이미 올라간 다음에는 별로 느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 하겠어요. 30억이니까 또 매물 나온다 이런 소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50억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겠죠. 결국은 투심 개선은 단기간인데 세금이 줄어드는 거는 장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특히 요즘같이 세금이 부족한 때에 부자 감세를 하는 게 옳은가라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과도 좀 고민이 있고, 결국은 단기적인 투자 개선정도밖에 없는데 이걸로 지금 세금이 부족한 이 상황에, 세금이 부족한 말이 결국은 거시적으로 보면은 세금이 부족하면은 그 세금은 어디선가는 걷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공무원들 월급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서 올라가죠? 결국은 그러니까 전기세를 올리는 것도 물론 전기세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맞는데, 전기세가 현실화되지 않으면서도 적자를 보면서도 싸게 줬던 이유는 전 국민에게 일반적인 복지를 베푸는 거예요. 그 복지를 베풀면서 그 적자 비용을 정부에서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전기세를 현실화시킨다 또는 대중교통비를 현실화시킨다, 이거는 결국은 일반적 보편적 복지를 줄이는 상황이고, 일반적 복지를 줄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 전체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세금이 부족하면은 일반 복지가 줄어들고 전체적인 국민들에게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과세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은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